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1단원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1단원 마무리 PPT 영상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2단원 들어갈 차례입니다. 선생님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1단원을 모두 끝냈어요. 2단원에는 사실은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하려고 했던 단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과서를 잘 보시면 이 화면에 아래쪽에 여기 선생님 얼굴 나오는 이 부분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교과서에 숨은 곳곳에 우리가 어떤 영역을 배우는지 나와 있어요. 국어에서도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등등 문법 이런 거, 문학,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단원은요, 읽기하고 쓰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쓰기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네, 선생님과 교과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같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2단원 세상과 함께 자라는 꿈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큰 2단원 안에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라는 첫 번째 소단원과 통일성 있게 글쓰기라는 두 번째 소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소단원은 자료 찾으며 책 읽기입니다. 네. 들어가며 여기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소단원에서는 뭘 배우나, 또 대단원에서는 뭘 배우나를 우리가 큰 틀을 숲을 알고 들어가면 좀 더 나무가 세세하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세상을 이해한다. 나아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한다. 이렇듯 글을 읽고 쓰며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소단원 1에서는 독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또 자료를 참고하며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능동적으로 책을 읽어보자 라고 했고요. 소단원 2에서는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뒤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한 편의 글을 통일성 있게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참고하며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일성 있게 글로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밑에 보니까요. 이 단원의 핵심 역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정보 활용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는다 라고 했을 때 자료를 우리가 뭐 도서관이나 어떤 인터넷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으려면 내가 확실히 궁금한 게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어야 하는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에서 약간 왜 이런 역량이 필요하지? 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61쪽 한번 볼게요. 자, 자료 찾으며 책 읽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통일성 있게 글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찾으며 책 읽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방법이죠.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사실은 요즘은 도서관보다는 인터넷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가 아주 많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 진실 여부,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 세대 때 인터넷이 막 도입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막 쏟아지던 시절. 그때는 그렇게 좀
진짠지 가짠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홈페이지를 모두 운영하면서 진짜로 믿을 만한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 뜻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뭐 국어사전이나 또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그 사전에 실려 있는 사전적 의미를 찾는 것도 너무 쉬워졌고요. 그 밖에도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나 찾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 때는 충분히 너무 쉬운 방법으로 능동적인 책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 요소 보시면요. 자료를 참고하며 책 읽는 방법을 알기, 또 자료를 참고하며 한 편의 글을 읽기, 또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태도 기르기, 이런 것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통일성 있게 글쓰기 볼게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좀 더 우리 시대에 더 맞는 역량인 것 같아요.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는 정말 많이 넘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가를 선별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내가 글을 쓸 것인가를 이제 판가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책 읽기와 스스로 해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활동 1번에서는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며 글 읽기라고 해서 책만 읽는 바보라는 글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 2에서는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 자체를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교실에서 하면서 선생님이 첨삭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각자 집에서 해보시고 등교 개학 이후에 선생님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네, 자료 찾으면 책 읽기입니다. 학습 목표 여기 밑에 써있죠?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 깨우기 보세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 남자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책이 꽂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트죠, 아트. 이런 거를 북아트, 뭐 책 아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꽂았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바로 책등이라고 합니다. 책등. 그래서 이런 거를 책등이라고 하는데, 책등 이렇게, 책등 꾸미기라고 하는데요. 실제 책 모형을 확대하여 꾸민 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채워진 길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내가 좀 재밌게 읽었던 책, 또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 또는 좋아하는 작가의 책, 또는 뭐 앞으로 내가 읽고 싶은 책 등등등등 이 책등이 이렇게 있다면 나는 어떤 책으로 채우고 싶은가, 이런 길이 있다면 나는 어떤 책으로 채우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선생님이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요즘 자녀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있고요. 그런 책으로 좀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어하는 그런 소설들, 히가시노 게이고 아시나요? 네, 일본 작가인데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이 거의 추리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읽고 어느 학교를 가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들은 달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로 채워볼까? 만약에 읽으셨으면, 아니면은 나는 뭐 과학 도서로 채우고 싶다. 또는 우리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이 도서관을 둘러봤을 때 정말 이거는 책만 봐도 아, 이건 정말 인기가 많은 책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거는 축구와 관련된 책, 그쵸? 축구 관련 잡지 이런 걸로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요? 선생님은 대체로 옆에 핸드폰을 듭니다. 그쵸? 대체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어서 바로 찾아보죠. 네, 그런 방법이 가장 좀 빠르고 편리하고 쉬운 방법이 되겠고요. 또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서관을 찾아가서 관련 도서를 읽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는 선생님께 여쭤보는 방법도 있겠죠. 내가 과학 도서를 읽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이제 과학 선생님께 가서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책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낯선 용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 자신의 독서 습관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서로 독서 습관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학생이 나는 책을 읽고 관심 있는 내용이 생기면 관련된 책을 더 찾아서 읽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학생은요, 나는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한 번에 끝까지 다 읽는데요. 네, 집중력이 대단한 학생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각자 어떤 자기만의 독서 습관이나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밑에 나는부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독서 습관이 있어. 또는 나는 이러이러한 독서 습관이 있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서 습관 중에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너무 재밌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책을 더 찾아서 읽고 그런 습관도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조금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청소년 도서나 그 밑에 동화까지도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시리즈물 중에 Y 시리즈, 후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은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만화이긴 하지만 정말 자세한 내용까지 다 다루고 있고요. 요즘은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Y 시리즈, 후 시리즈 선생님 많이 읽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독서 방법.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을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거나 독서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어요.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한 번에 끝까지 다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며 읽고 책에서 읽은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해요. 관심 있는 내용은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읽어요.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내용을 새로 알게 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 독서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나요?